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중국에선 농산품 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한 두부 공장에선 500kg짜리 대형 두부를 가지고 와서 관람객 모두에게 한 모씩 시식할 수 있도록 나누어 준다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두부 공장 사장님이 기쁜 마음으로 두부 커팅을 시작했는데 한 모씩 잘라서 나누어 주려던 사장님의 마음은 모른 채 사람들이 두부를 손으로 뜯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사장님은 두부 썰던 칼을 들고 동작 그만을 외쳤다고도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굿즈로 망한 이벤트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입니다. 스타벅스는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음료를 많이 사 마시면 굿즈를 주는 이 프리퀀시 이벤트를 하는데요. 원래는 겨울에 다이어리를 주는 이벤트만 했었는데 반응이 좋자 여름에도 굿즈를 증정하기 시작했고 돗자리부터 시작하여 의자, 가방 등 굉장히 많은 굿즈가 풀렸으며 300잔을 시키고는 굿즈만 받아간 손님이 있을 정도로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여기에도 되팔렘들이 많이 붙으며 중고나라에서 웃돈을 받고 파는 일도 흔했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팔리긴 했지만 막상 들고 다니는 사람을 직접 보기는 힘든 특이한 제품들이기도 합니다. 작년 여름에도 어김없이 스벅은 이 프리퀀시 이벤트를 시작하는데요. 여행 다니면서 물건을 싣고 다니는 서머 캐리백과 물놀이 후에 체온 유지용으로 입으라는 서머 코지 후드, 여권과 이어폰, 휴대전화 같은 작은 짐을 싣고 다니라는 서머 캐빈 파우치를 증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예전에 줬던 굿즈들보다는 조금 뭔가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이 서머 코지 후디는 좀 후지다는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서머 캐빈 파우치만 소진되고 다른 굿즈들은 재고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5월 말쯤 블라인드 앤 서머 캐리백에서 냄새가 난다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가방 받고 사무실에 뒀는데 냄새가 너무 역해서 사무실에 냄새가 다 퍼졌고 교환 받으러 갔더니 냄새로 인한 교환은 매뉴얼에 없다며 며칠만 베란다에 두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어떤 분은 베란다에 며칠을 놔둬도 냄새가 안 없어져서 최후의 수단으로 세탁까지 했는데도 냄새가 여전하다는 글까지 올립니다. 인스타에도 찌릉내가 난다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우후죽순 올라왔고 도대체 냄새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의문이 증폭될 때쯤 FITI 시험 연구원이라는 분이 블라인드에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다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 카카오 직원은 아예 HCHO 측정기로 측정을 했더니 0.818까지 올라갔다며 당장 밖으로 던졌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꽤나 위험한 수준의 포름알데히드 양인데요. 다른 분은 최대 1ppm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측정했더니 측정치 초과가 나왔다는 글을 올렸고 대부분의 주택이나 가구에서 측정해도 이런 정도로 높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도 합니다. 냄새의 원인은 포름알데하이드였던 건데요. 스타벅스에선 이 프리퀀시 이벤트가 종료된 7월 말에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국가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긴 했지만 가방 같은 제품은 기타 제품류로 분류되어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 제품 적용이 되지 않아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송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제작한 굿즈를 받거나 스타벅스 3만원권을 받는다는 보상안을 제시하는데요. 스벅에선 데스크 모듈이라고 하는 홈오피스 제품을 대체 상품으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캐리백을 받은 사람들 중 30% 정도만 데스크 모듈로 교환을 하였으며 8월에는 공식적으로 리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서머 캐리백으로 인해 스벅에서 입은 손실만 최소 5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굿즈 마케팅을 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할리스에서는 멀티 폴딩 카트를 선보이며 대박을 쳤고 던킨은 폴딩 박스를 굿즈로 판매하며 개점과 동시에 품절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아에서도 펩시와 콜라보하여 야심차게 피크닉 폴딩 박스를 내놓는데요. 롯데리아 햄버거 한 세트만 올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았고 손잡이 같은 부품들이 쉽게 빠지는 등 뭔가 조잡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결국 망합니다. 다음은 브레이브 걸스의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브레이브 걸스는 2021년을 역주행의 해로 만든 그룹으로 레전드가 된 5회 편에서 알테니 스킵을 만든 것으로도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팬들의 굿즈 요청이 많아지자 첫 굿즈를 출시했는데 포토카드나 엽서, 그립톡 같은 평범한 굿즈들과 함께
팬들의 연령층을 고려해 소주잔과 맥주잔 같은 굿즈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소주잔은 4개에 55,000원이라는 꽤나 비싼 가격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미지만으로 봤을 땐 아기자기하게 이뻐 보여서 예쁘게 잘 뽑았다는 평을 받았었고, 맥주잔과 소주잔 같은 아재템은 순식간에 품절되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실제 배송받은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면서 여론은 급 반전됩니다. 누가 봐도 너무 허접하게 프린팅된 저화질 멤버들의 사진이 소주잔에 박혀 있었고, 아크릴 스탠드 역시 소주잔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뭔가 옛날 해적판 중국 CD 프린팅 보는 느낌입니다. 처음처럼 사면 주는 제니 소주잔이나 참이슬 사면 주는 아이유 소주잔은 물론 팬이 만든 팬메이드 소주잔보다도 훨씬 퀄리티가 안 좋았던 건데요. 이런 퀄리티에 많은 사람들이 선 넘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환불 사태가 벌어집니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는 다른 문제점들까지 총괄한 사과문을 올렸는데, 모든 굿즈에 대한 환불과 반품을 약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돌 굿즈 퀄리티가 별로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 아예 이런 트위터 계정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엔프라잉은 콘서트 티셔츠를 팔았는데 멀리서 보고 김인 줄 알았다고 하며 두근밴드라는 굿즈를 내놓은 곳도 있는데 오빠들의 심장 박동이 그대로 전송된다고도 합니다. 크래비티라는 팀은 스티커를 팔았는데 멤버 얼굴은 1도 없이 모르스 부호 같은 느낌만 주기도 하였고, NCT는 빗자루를 35,00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슈퍼엠은 멤버들 얼굴이 박힌 투명 가방을 팔았다고도 하고, SF9이라는 팀은 이렇게 힙한 슬리퍼를 팔았다고 하네요. 올림픽 때 김희진이 뜨자 내놓은 김희진 굿즈는 차라리 김희진 땀복을 팔아라는 평을 듣기도 했었고, 이대호가 은퇴하면서 롯데에서 내놓은 이대호 굿즈 중에 사인볼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보기 좋게 쓰여 있어 많은 욕을 먹기도 합니다. AOA는 후원자들 중 추첨을 통해 멤버들의 애장품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니트나 기타, 티셔츠 같이 무난한 선물을 준 멤버도 있었지만, 멤버의 개가 입었던 옷을 주기도 하고, 설현은 면봉을 줬다고 하는데 해당 면봉을 받은 사람이 AOA 갤러리에 인증을 했다고 합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손편지도 동봉되어 있어 불이 나게 열어보았더니 설현이 아닌 FNC 직원의 손편지였다고 하며 정말로 면봉만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이와 달리 초아 애장품에 당첨된 분은 친필 사인 들어간 기타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맘스터치의 모코코 세트 쿠폰 사건입니다. 프랜차이즈와 게임이 콜라보를 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고 성공도 많이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입장에선 게이머들을 고객으로 불러들일 수 있고, 게임 입장에선 게임의 홍보가 되기에 서로 윈윈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게임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굿즈로 많이 제공하곤 합니다. 이런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임이 로스트 아크인데요. 네네치킨, 이디야커피, 오뚜기, 미스터 피자 등 굉장히 많은 콜라보를 하고 또 성공했는데, 맘스터치에서도 모코코 맘스터치 세트를 발매하며 콜라보를 합니다. 사이버거의 치킨 반마리 콜라에 쿠폰까지 하여 12,900원이라는 가격에 판매했는데, 쿠폰에도 게임상에서 만원 정도는 줘야 살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있어 하루 만에 일부 매장에서 재료가 소진되어 품절되는 말 그대로 대란을 겪고, 맘스터치에선 생산과 물류를 풀가동하고 있다는 자랑 겸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코코 세트를 시켰는데 박스도 이벤트 박스가 아닌 일반 맘터 박스에 쿠폰은 오지도 않았다는 리뷰가 올라옵니다. 게다가 박스는 모코코로 주더라도 쿠폰이 함께 오지 않은 케이스들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쿠폰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사장님이 떨어졌다고 했다며, 그럼 메뉴를 숨겨놓거나 공지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는 리뷰에는 사장님이 쿠폰 없어도 제품은 판매할 수 있다며 다음 기회에 쿠폰 많이 보내드린다는 조롱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호날두 보겠다고 유벤투스 티켓 샀는데 호날두 안 온 거랑 다를 바 없다는 의견들이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 사람들이 쿠폰을 따로 빼내서는 중고로 팔았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 중고 플랫폼에 모코코 쿠폰이 올라왔던 건데요. 결국 맘스터치에선 바로 두 번째 사과문을 올리는데, 쿠폰 못 받은 손님들에게는 보상을 할 것이며
되팔렘들은 경찰 수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객을 조롱하던 사장님은 조롱조의 댓글을 싹 지우고는 오늘부터 모코코 세트는 숨김되었다는 내용으로 바꾸더니 다시 모든 댓글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문한 고객들에게는 콜라 대짜 서비스에 손편지까지 쓰는 똥꼬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본사 잘못이 아닌 점주 개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장 관리도 본사가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가 요즘 많이 핫하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좋은 굿즈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